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본인이 제일 큰 낭패를 겪습니다. 아예 여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증상만 갖고도 아이고 이를 빼셔야겠습니다. 정상적인 치아까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과연 실력이 있을까? 치과 의사분들이 경멸한다 그러죠.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르신들은 동네 병원 자주 아주 간단하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치과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섭고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치과를 왜 이렇게 겁내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치과는요 너무 무섭습니다. 드릴 소리, 또 그 치과 냄새, 또 치과의 비용도 무섭고요. 뭐 통증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근데 일단은 비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뭐 배우러 올 만큼 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치료들, 뭐 임플란트도 의료보험 혜택이 있지만 기본적인 치료들이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뭐 스케일링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거나 시리신 부분들 떼우는 것들, 뭐 그것도 보험 치료가 되면 몇만 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싸게 치료하는 나라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일이 커진 다음에 오시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보험으로 스케일링 혜택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좀 받으시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나중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좀 10,000원 정도만 부담하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일이 커져서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또 보험 혜택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틀니도 의료보험이 되고요. 임플란트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이제 안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통증에 대한 두려움, 뭐 아플까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요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과가 거의 뭐 너무 친절합니다. 원장님들 옛날에는 뭐 불친절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은 요즘은 의사나 스태프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요. 또 요즘에는 치과 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자면서 치료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마취 주사도 요즘 정말 안 아프게 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마음 먹고 오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좀 두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치주 질환이 내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인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세, 60세 된 분이신데 내가 평생 치과 가본 적도 없다. 나는 너무 이가 좋다. 근데 뭔가 어느 날부터 이가 약간 시리고요. 또 칫솔질 할 때 가끔 피가 납니다. 보통 잇몸에서 피가 나면은 어떻게 하세요? 칫솔질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피가 좀 났다. 그러면은 그냥 멈추고 이렇게 해서 뱉죠. 예,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칫솔질 하다 피가 나시면요. 아, 내가 칫솔질이 잘못됐나? 아니면 상처가 났나? 대부분 그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근데 잇몸에 피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칫솔질은요. 아무리 세게 해도 절대 피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들뜬다 그러죠. 들뜨는 게 무슨 말인지 이가 좋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우리 밥 먹을 때 아니면은 그냥 식사하지 않는 중이라도 이렇게 꽉 깨물어 보면은요. 이가 좋으신 분들은 잘 증상이 없는데 뭔가 어느 치아 하나가 좀 약간 이렇게 들떠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 근데 또 항생제 먹고 광고하는 그런 약들 먹으면 조금 뭔가 힘을 받는 느낌이 들고, 보통 우리가 풍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풍치라고 부릅니다. 이가 들뜨는 느낌, 바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증상만 갖고도 치과에 갔는데도 아이고 이를 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이 치주 질환, 치과 질환은요 암하고 비슷해서 말기에 이르러서야 증상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료를 몇천 원밖에 안 받고 또 스케일링도 10,000원 정도만 받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좀 제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큰일이 안 생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 박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인데요. 임플란트가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이가 안 좋으면 뭐 이 빼고 임플란트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임플란트가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임플란트 한 번 하면 평생 쓰는 줄 아시는데요. 치주 질환으로 잇몸뼈가 약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쓰시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0대 때부터 임플란트 하셨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만 서너 번 하셔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 하신 다음에 맛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보통 맛이라고 하는 거는요, 희한하게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씹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아끼고 임플란트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요, 치료 받으시는 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분들도 가능하면 환자분들 치아를 좀 오래 쓰시게 해서 임플란트를 덜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치과 의사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이가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빠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가 다 있으신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유전적으로 우리 치아는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32개고요. 또 사랑니를 제외하면 28개 치아입니다. 근데 이 28개 중에 많은 치아들이 아예 유전적으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입안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치아의 개수는 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제가 앞서서 자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를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에 무조건 이를 안 빼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치아까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잇몸뼈가 좋지 않은 치아는 또 솎아내야 될 때는 빨리 솎아내고 임플란트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임플란트 치료받을 때 특히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본인의 뼈를 노출시키는 수술은요, 임플란트 수술밖에 없습니다. 뼈를 노출시키는데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 왜냐하면 보통 전신 마취는 호흡기를 대야 되는데 임플란트 수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만큼 임플란트 수술은 큰 수술이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도 상당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치과 마취 주사도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왜냐하면 출혈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생깁니다. 50세 이상 되시면은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질환도 이 임플란트 수술할 때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수술 경험이 많이 있는 좀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을 골라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질환이 없는 분들 중에도 임플란트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수술하고 났는데 우리가 이 아래턱뼈는요, 신경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 수술하다 보면은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관을 하차하는 사이에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건드리면 감각이 돌아오는데요. 그걸 좀 심하게 건드리게 되다 보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아예 여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왜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여기 많이 묻히시잖아요. 네. 그게 감각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이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음식이 붙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이 쭉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입 자체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한 위치에 또 임플란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또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 잘 안 씹힌다거나 이런 걸로 접수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임플란트 할 때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게 네. 수입산도 맞습니다. 있고 네. 국내산도 있고 이러는데 따져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임플란트, 국산 임플란트도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 실제로 임플란트가 사용되는 게 4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국산도 상당히 많고요. 국산 제품을 심으셔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치아 자체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는데요. 저도 국산 임플란트 심었기 때문에 국산이나 외산이나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임플란트 잘못 심어줬을 때 재수술은 가능한 거죠? 네, 이게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재수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병원에 가셔서 나 어떤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임플란트 수술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대부분 잘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안 좋은 임플란트를 빼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의사분들이 뭐 이렇게 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한 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좀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많이 있고 좀 믿을 만한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재수술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최대한 임플란트는 처음부터 일단은 잘 시술 받고 또 문제가 생겼다면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구강 건강과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내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치과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치과 가실 때 어떻게 판단해서 가십니까? 저는 이제 직장 가까운 곳에 그냥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골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치과를 가실 때요, 주변에 치과를 갔다 와서 치료 받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치과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이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가 어디 있나? 그럼 이제 아무래도 검색에 걸리는 데는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들은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치료를 좀 끝까지 책임져주는 병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피부과라든가 본인이 다니시던 내과 뭐 이런 병원들은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내과 가시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져 버리면요, 본인이 제일 큰 낭패를 겪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싸게 임플란트를 쫙 심어놓고 없어져 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치과 하시고 이런 보통 이 치과 의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경멸한다 그러죠. 가장 직업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좀 치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좀 임플란트 치료를 좀 받으시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하신 병원이 아니라 임플란트만을 좀 중점적으로 반대로 교정 치료를 받으시려면은 교정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사례가 많은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를 명의를 만드는 거는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가서 많은 임플란트 치료를 해보신 분들이 당연히 임플란트 치료를 잘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용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또 싼 병원, 비용 부분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병원의 비용이 싸다라고 광고하는 병원이 과연 실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실력이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결국은 비용으로 광고한다는 뜻은 병원의 환자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싼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비싼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싼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한 상담을 두세 군데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의사와 환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정도의 적당한 가격에서 또 신뢰가 가고 또 나한테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병원, 상담은 뭐 간호사 하고서 의사는 들어와서 진료만 한다거나 이런 병원 말고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맡아서 상담하시고 진료해 주시는 병원을 고르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지 않으시고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울렁증이나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치과 의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임플란트 수술 받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치과 의사도 막상 치과 치료 받으려면요 더 무섭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받으면서 자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고요. 아마 수면 내시경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수면 내시경 받는 이유가 아파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구역질이 너무 심하니까 그 위내시경, 장내시경 받을 때 보통 수면으로 많이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어도요, 수면으로 또 치료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전신마취처럼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면서 또 치료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무통마취, 치과 마취 주사라든가 또 요즘에 뭐 심리적으로나 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과거에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분들은요, 요즘 치과 가보시면은 정말 요즘에는 안 아프게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오늘 구강 건강에 대한 얘기 장혁진 원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